집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가 된 아파트 단지 이야기. 관리사무소는 왜 생활의 중심이 됐고, 단지 상가는 왜 아침부터 밤까지 움직였을까요? 놀이터와 주차장은 어떻게 단지의 질서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편은 이 네 가지 질문을 하나로 묶어서 따라갑니다. 주인공은 아파트 가격이나 특정 단지가 아닙니다. 집 안보다 집 밖 현관문을 나선 뒤부터 시작되는 생활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단순히 건물을 많이 세운 주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경비실, 상가, 놀이터, 주차장, 분리수거장, 보행로, 공용 설비가 함께 묶인 생활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고를 때 방의 개수만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디서 놀 수 있는지, 차는 어디에 세우는지, 고장난 설비는 누가 처리하는지, 밤에 단지 안이 얼마나 안전한지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한국인의 일상을 바치는 기본 구조가 됐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편리함과 답답함을 동시에 만든 이유를 차분히 정리합니다. 먼저 단지라는 단어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한 동은 건물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는 건물 몇 개를 넘어서 하나의 작은 생활권이 됩니다. 동 사이에는 길이 있고 중앙에는 놀이터나 쉼터가 있으며 바깥쪽에는 상가가 붙고 입구에는 경비실과 관리 기능이 놓입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오는 흐름이 이 안에서 반복됩니다. 단지는 도시의 일부이지만 동시에 도시와 조금 떨어진 닫힌 구역처럼 작동합니다. 외부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만 내부 보행로는 따로 있고 도시의 상점과 이어져 있지만 단지 상가가 따로 있으며 공공행정과 연결되어 있지만 일상적인 고장은 관리사무소가 먼저 받습니다. 이 구조는 한국의 빠른 도시화 속에서 매우 실용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가구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개별 집만으로는 생활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쓰레기 배출, 주차, 택배, 엘리베이터, 전기와 수도, 조경과 청소, 어린이 놀이 공간까지 반복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지는 그 반복을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집의 집합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생활 묶음에 가까웠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 단지가 커진 배경에는 속도가 있었습니다. 도시로 사람이 몰리고 주택 수요가 커지고 가족 단위의 새 주거지가 필요해졌습니다. 단독주택과 골목이 천천히 자라나는 방식만으로는 빠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많은 집을 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해야 했고, 아파트는 그 조건에 맞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곧 생활이 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고, 많은 세대에는 공동 전기와 물, 난방과 배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같은 공간을 함께 쓰기 때문에 소음, 주차, 청소, 안전, 시설 보수 같은 문제도 반복해서 생깁니다. 이때 단지는 주거의 효율을 생활의 효율로 바꾸는 틀이 됩니다. 건물과 길, 놀이터와 상가,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을 한 구조 안에 놓아야 사람들이 매일 같은 리듬으로 살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지어진 주거지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려면 누군가 계속 관리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의 역사는 건설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관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한국식 아파트 생활은 새 집을 갖는 경험과 함께 공동의 규칙 안에서 사는 경험을 확산시켰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관리사무소는 단순히 민원을 받는 창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지에 반복되는 문제를 처리하는 작은 운영실에 가깝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 수도와 전기 문제, 조경과 청소, 주차 관리, 공용시설 보수, 안내 방송과 공지까지 일상적인 운영이 이곳을 거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문제가 개인 집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수는 아래층과 연결되고 소음은 옆집과 연결되며 엘리베이터 고장은 한 동 전체의 이동과 연결됩니다. 주차 문제는 단지의 길과 안전에 영향을 주고 분리수거는 모든 세대의 습관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개인의 불평과 공동의 질서 사이를 연결합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 비용은 어떻게 나눌지, 공지는 어떻게 할지 조정합니다. 이 과정이 매끄러우면 단지는 조용히 돌아갑니다. 반대로 이 기능이 흔들리면 작은 불편이 곧 공동생활의 갈등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중심이 된 이유는 권한이 커서만이 아닙니다. 같은 공간을 함께 쓰는 생활에서 문제를 모아 처리하는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경비실과 출입구도 단지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아파트 단지의 입구는 도시의 거리와 단지 내부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곳을 지나면 속도가 조금 바뀝니다. 큰 도로의 흐름에서 벗어나 단지 안보행로와 주차 공간, 동입구와 놀이터가 이어집니다. 경비실은 이 전환의 자리에 놓였습니다. 경비 기능은 안전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택배와 방문객, 주차 안내, 단지 내부의 작은 사고와 문의까지 입구와 경비실은 생활의 흐름을 받아내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단지에서는 누가 어디로 들어오고 물건이 어디에 놓이고 어떤 일이 생겼는지 확인하는 기능이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이 구조에는 긴장도 있습니다. 안전과 통제는 가까운 말이지만 같은 말은 아닙니다. 단지가 너무 닫히면 외부 거리와의 연결이 약해지고 내부 주민과 외부 사람의 경계가 선명해집니다. 반대로 너무 열려 있으면 많은 세대가 함께 사는 공간의 안정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이 균형을 계속 조정해 왔습니다. 열려 있는 도시 안에 어느 정도 관리되는 생활 구역을 만드는 일. 그것이 입구와 경비실이 가진 의미였습니다. 단지 상가는 또 다른 축입니다. 단지 상가는 대형 상업지와 다릅니다. 멀리서 사람을 끌어오는 공간이라기보다 같은 단지와 주변 주민의 반복된 필요를 받아내는 공간입니다. 아침에는 김밥집과 세탁소, 문구점과 작은 병원이 움직이고 오후에는 아이들의 학원과 간식 가게가 바빠지며 저녁에는 퇴근한 사람들이 장을 보거나 식사를 합니다. 이런 상가는 화려하지 않아도 생활에는 중요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쌓이면 단지는 더 독립적인 생활권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를 데리고 잠깐 나가고 급한 물건을 사고 병원이나 약국을 들르고 세탁물을 맡기는 일이 가까운 곳에서 해결됩니다. 단지 상가는 주민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입니다. 등교 시간, 학교 시간, 퇴근 시간, 주말 오전처럼 반복되는 리듬이 상가의 업종과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상가는 단지의 경제시설이면서 동시에 생활의 시계입니다. 다만 상가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업종이 제한되거나 공실이 생기면 생활의 빈틈이 보이고 자동차 중심 동선이 강하면 가까이 있어도 걷기 불편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상가는 단지의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놀이터와 보행로는 아이들의 공간처럼 보이지만 사실 단지 전체의 질서를 만듭니다. 놀이터는 아이가 뛰는 곳입니다. 동시에 부모가 만나는 곳이고 이웃이 서로 얼굴을 익히는 곳이며 단지 안에 안전 감각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어디서 노는지 알 수 있으면 부모는 조금 안심할 수 있고 단지 안의 보행 흐름도 그 주변으로 형성됩니다. 보행로는 더 중요합니다. 집에서 학교나 상가, 놀이터와 주차장까지 가는 길이 안전하고 자연스러워야 단지가 생활권으로 작동합니다. 길이 끊기거나 자동차와 계속 부딪히면 단지는 편리한 구조처럼 보여도 실제 생활에서는 불편합니다. 한국의 많은 아파트 단지는 내부 보행로와 조경을 통해 외부 도로와 다른 속도를 만들었습니다. 큰 도로에서는 차가 빠르게 지나가지만 단지 안에서는 사람이 천천히 걷고 아이가 뛰며 노인이 쉬는 리듬이 생깁니다. 이 느린 속도는 단지 생활의 안정감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 역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놀이터가 낡거나 그늘과 쉼터가 부족하거나 보행로가 주차 차량과 섞이면 공간의 의미가 약해집니다. 좋은 단지 생활은 시설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 시설이 실제 동선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차장은 한국 아파트 단지의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단지가 지금처럼 많은 자동차를 예상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며 자동차 보유가 늘고 한 가구에 2대 이상의 차가 있는 경우도 생기면서 주차장은 단지 운영의 핵심 문제가 됐습니다. 차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보행 안전과 이웃 갈등, 단지 미관과 연결됩니다. 지상 주차가 많은 단지에서는 아이들의 이동과 자동차 흐름이 자주 만납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통로와 소방 공간, 상가 주변까지 압력이 번집니다. 반대로 지하 주차장과 보행 중심 공간이 잘 갖춰지면 단지 위쪽은 더 조용하고 걷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개인 재산인 자동차와 공동 공간인 단지 내부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내 차를 편하게 세우고 싶은 욕구와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해야 한다는 요구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주차 규칙은 작은 행정처럼 작동합니다. 등록, 배정, 단속, 안내, 민원이 반복됩니다. 아파트 단지의 질서는 종종 주차장에서 시험받습니다. 차 한 대의 위치가 공동생활의 감각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배출과 분리수거도 단지 생활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도시에서 쓰레기는 보이지 않게 처리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에서는 수백 세대의 생활 흔적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택배 상자와 포장재가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쌓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습관과 공동의 규칙이 만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한 세대가 대충 버리면 관리 인력의 일이 늘어나고 주변 주민의 불편이 생기며 단지 전체의 위생과 미관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내문과 방송, 분리 배출 기준과 수거 일정이 반복됩니다. 분리수거장은 단지의 뒷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생활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깨끗한 단지 이미지는 조경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생기는 생활 부산물을 어떻게 모으고 치우는지가 단지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이 장면은 아파트 단지가 왜 규칙의 공간인지 보여줍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면 개인의 습관으로 끝날 일이 공동 주거에서는 모두의 질서가 됩니다. 편리함은 규칙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고 규칙은 늘 누군가의 불편과 협조를 요구합니다. 공용 설비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실, 기계실, 배수관, 소방 설비, 엘리베이터, 난방과 환기 장치 같은 것들은 일상에서 배경처럼 존재합니다. 하지만 고장이 나면 단지 생활은 바로 흔들립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고층 주민의 이동이 어려워지고 물이 새면 여러 세대가 영향을 받으며 난방 문제가 생기면 겨울의 생활이 불안정해집니다. 아파트 단지는 보이지 않는 설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장을 예측하며 비용을 계획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영상으로 보기에는 심심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기반입니다. 여기서 장기 수선과 관리비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공용 설비는 언젠가 교체해야 합니다. 오늘의 편리함을 유지하려면 미래의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을 모으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설비에 돈을 쓰는 이유를 모두가 같은 정도로 체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현재의 생활과 미래의 유지가 함께 계산되는 공간입니다. 단지 안의 의사결정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사유 공간과 공용 공간이 겹쳐 있는 구조입니다. 집 안은 각 세대의 공간이지만 복도와 엘리베이터, 주차장, 조경, 놀이터, 배관과 외벽은 함께 쓰거나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치고 얼마를 모으고 어떤 규칙을 바꿀지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때로 매우 생활적인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주차 스티커를 어떻게 관리할지, 분리수거장을 어디까지 정리할지,
놀이터 시설을 언제 교체할지, 단지 안나무를 어떻게 관리할지 같은 문제입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많은 세대가 함께 사는 공간에서는 모두가 체감하는 결정이 됩니다.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은 민주적인 절차와 행정적 관리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고 모든 세대가 같은 비용 감각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 노인이 사는 집, 자동차가 있는 집, 없는 집, 오래 산 사람과 막 이사 온 사람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의 운영은 단순한 관리 기술이 아니라 조정의 기술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이웃과 친하지 않아도 함께 결정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이 점이 한국의 공동주거 문화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대의 변화도 단지의 의미를 바꿉니다. 처음 입주할 때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 많았던 단지도 시간이 지나면 고령 주민이 늘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처럼 다양한 생활 방식이 섞입니다. 같은 놀이터와 주차장, 같은 엘리베이터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집니다. 어린아이가 많은 시기에는 학교와 놀이터, 통학로의 안전이 크게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병원과 약국, 경사로와 벤치, 엘리베이터 점검과 보행 편의가 더 중요해집니다. 택배와 배달이 늘어나면 경비실과 동입구의 역할이 다시 달라지고 자동차 이용 방식이 바뀌면 주차장과 보행 공간의 긴장도 새로 생깁니다. 단지는 한 번 지어졌다고 같은 방식으로만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나이와 가족 형태, 소비 방식과 이동 방식이 바뀌면 단지의 운영 방식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오래된 단지가 만나는 문제는 낡은 건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달라진 생활을 기존 구조가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아파트 단지는 완성품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되는 생활 운영 체제에 가깝습니다. 이런 구조는 편리함을 만들었습니다. 단지 안에서 아이가 놀고 가까운 상가에서 필요한 일을 처리하고 관리사무소가 고장을 접수하며 주차와 쓰레기 배출이 정해진 규칙 안에서 움직입니다. 많은 가족에게 이것은 안정적인 생활의 형태였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한 도시에서 예측 가능한 주거 환경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구조가 답답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단지의 경계가 뚜렷해지면 바깥 거리와의 연결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규칙으로 관리되면 우연한 골목의 다양성은 줄어듭니다. 편리한 공동 관리가 때로는 민원과 통제, 이웃 갈등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한국인의 일상을 표준화했습니다. 이 말은 나쁜 뜻만도 좋은 뜻만도 아닙니다. 같은 형태의 집, 비슷한 상가, 익숙한 놀이터와 주차장, 반복되는 안내 방송과 관리 규칙은 생활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이해하려면 찬반으로 나누기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왜 이런 방식이 필요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의미는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집을 넘어 생활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문제를 모아 처리했고, 상가는 반복되는 필요를 받아냈으며, 놀이터와 보행로는 느린 생활의 속도를 만들었습니다. 주차장과 분리수거장은 개인의 습관이 공동의 질서로 바뀌는 장소였고, 보이지 않는 공용 설비는 단지의 안정성을 떠받쳤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 도시의 빠른 변화에 대한 실용적인 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 살아야 했고, 그 생활을 유지하려면 관리 가능한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단순한 주거 양식이 아니라 도시 운영의 작은 단위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구조는 우리가 도시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 묻게 합니다. 편리함은 커졌지만 경계도 선명해졌고, 안전과 관리가 강화됐지만 거리의 우연성은 줄어들었습니다. 공동의 규칙은 생활을 안정시켰지만 때로는 갈등을 더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결국 아파트 단지는 집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사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현관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작동하는 수많은 장치와 규칙,
그 구조를 볼 때 우리는 한국의 도시 생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